자,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시장조사 과목 중에서 시장조사의 이해에 대해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조사의 개념을 먼저 보도록 하죠. 자, 개념이 먼저 중요한데요. 자, 시장조사란 무엇인가? 자,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그 표현 중 하나가 시장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시장은 어떤 것이 있나요? 시장. 네. 자, 내가 창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럼 뭘 하죠? 좀 팔릴까? 내가 만든 게 팔릴까? 수입이 좀 들어올까? 라는 생각을 하지요. 시장 조사를 하게 되는 거죠. 네. 거기에서 표현하는 것이 시장이라는 표현을 써요. 시장이란 얘기는 내가 상품을 내놓았을 때 그 제품이 얼마만큼 팔리겠는가, 네, 그런 것들을 보는 측면이죠. 그렇다 보니까 마케팅적인 측면도 좀 강하고요. 홍보나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내가 만들어서 팔고자 하는 제품에 대한 수요가 어느 정도 있다라는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한 파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시장 조사예요. 그래서 시장에 얼마나 수요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시장 조사이고요. 자, 구체적으로 시험에 나오는 그러한 개념들을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1번 첫 번째 거 보면, 자, 과거와 현재의 시장 및 경쟁 상황의 조사. 자, 여기에서는 어려운 표현은 없지요. 자, 그래서 과거에 어떤 수요가 있었고 그 수요가 트렌드에 의해서 현재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보는 거죠. 네. 자,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갖다가 조사 분석을 통해서 미래를 예측함으로써 시장 전략 수립에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는 미래지향적인 활동이다. 자, 여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 1번에서는 어려운 표현 없어요. 그죠? 자, 그리고 1번에서 줄거놔야 될 부분 중 하나가 과거. 자, 과거예요. 그 다음에 현재. 자, 그리고 미래를 예측까지는 표시를 좀 해놓으세요. 그래서 과거에 어땠는지를 알고 현재 상황을 파악하고 앞으로 미래는 이럴 거라고 내가 예측을 했으니까 내가 어떠한 행동을 하면 되겠구나 라는 걸 보는 부분이 시장 조사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마케팅 의사 결정을 위해 실행 가능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자,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라고 되어 있죠. 자, 거기에 줄 그어놔 주세요. 자, 그래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시장 조사의 목적이에요. 자, 시장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나면 조사에 따른 정보가 나오죠. 그렇죠? 자, 표본으로 선정된 그 응답자들의 그 응답값들이 조사를 통해서 수집이 돼요. 수집이 되고 나면 그것을 분석을 하죠. 그러면 어떤 사람은 1번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어떤 것에 있어서는 또 5번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고 그러한 것이 나와요. 그거 자체는 뭐가 돼요? 이제 정보가 되는 거죠. 그 정보가 있으면 어때요? 내가 제품을 내놓더라도 시장조사에서 나온 그 값들과 거의 유사하게 된 값들 쪽으로 제품을 생산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2번에 있어서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거기에 줄을 그어놔주세요. 그리고 이러한 정보는 어때야 돼요? 그 밑에 줄에 있어요. 객관적이고 공식적이어야지 되는 거죠. 그렇죠? 객관적이어야 된다라는 거에 가장 주의를 해주세요. 주관적이면 어때요? 나만 인정하면 안 되죠. 객관적으로 누구나 다 인정해야 되죠. 그래서 객관적이고 공식적인 과정이다. 그 부분에도 같이 표시를 해주세요. 자, 그다음 3번 부분 볼게요. 자, 기업의 활동을 시장 환경에 적응시켜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전략이나 정책을 세우는데 필요한 정보를 입수하기 위해서 목표 시장, 그리고 경쟁사, 기업 환경에 대한 각종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활동이다.
여기까지 읽어봤을 때 어렵거나 시장 조사에 대해서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부분은 없죠. 시장 조사에 대한 의미를 처음에 설명드렸어요. 자, 그 의미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3번을 읽어봤을 때 가장 자연스럽게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4번 볼게요. 자, 4번에서는 정확성의 줄구세요. 자, 그리고 현실성. 자, 현실적이어야 되죠. 비현실적이면 어때요? 조사한 결과 조사할 필요도 없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현실성이 있어야 되고, 근데 충분히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장조사한 것은 관련성이 있어야 돼요. 시장조사 목적과 관련성이 있는 내용을 조사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시장조사를 통해서 나온 그 데이터들은 이용이 가능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는 시장조사의 개념과 관련된 특성 중 하나이니까 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에 줄을 그어주세요. 자, 이번에는 두 번째 부분으로 시장조사의 특성에 대해서 가도록 하죠. 자, 빈출이에요. 자주 출제되는 부분이고요. 앞에 부분에 지금 개념 부분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했다라고 하면 빈출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운 부분은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1번 타당성. 자, 타당하다는 얘기는 뭐죠? 일반적으로 타당하다는 얘기를 좀 사용을 하나요? 자, 타당보다는 신뢰성을 조금 더 많이 사용하기는 하는데 내 주장이 타당해. 내 의견이 맞아. 그런 표현을 쓸 수가 있죠. 타당하다는 얘기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했다라는 얘기야. 자, 다시. 자, 시장조사 과목이 좀 그래요. 용어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일상적인 단어보다는 용어, 그런 부분이 좀 많고, 그러다 보니까 글자 하나 잘못 봐서도 틀리기도 하는 과목 중 하나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자, 이 타당성이란 얘기는 개념 정확성이라고 좀 메모를 해놔주세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족도를 조사했어요. 그러면은 누가 봐도, 내가 봐도, 다른 사람이 봐도 이건 만족도를 측정한 거야 라고 인정을 해줄 수 있는 이 타당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타당성이에요. 타당성을 그 뒤에 가서도 더 많이 학습을 해요. 아주 자세하게. 근데 정확하게 꼭 잡고 넘어가야 될 개념이 개념을 정확하게 측정했는가요? 요 5글자만 기억을 하고 있으면 뒤에 가서 흔들리지 않고 정확하게 학습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이번에는 그 옆에 있는 신뢰성을 보도록 할게요. 신뢰. 자, 그냥 생각을 해봤을 때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은 어때요? 항상 내가 뭔가 시킨 거 혹은 내가 원하는 거 그걸 그대로 실행을 해주는 사람이니까 신뢰하죠. 어떨 땐 내가 원하는 거 해주고 어떨 땐 안 해줘요. 신뢰하지 못하죠. 그렇죠? 그래서 신뢰성이라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계속 반복해서 측정을 해도 그 값이 변하지 않는 것이 신뢰성이에요. 자, 예를 들면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자, 몸무게 같은 거. 자, 내 체중계에 올라갔어요. 딱 됐더니 처음에 60kg 나왔어요. 두 번째 올라갔어요. 50kg 나왔어요. 그 체중계는 신뢰할 수 없는 체중계죠. 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타당성과 신뢰성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이니까 두 개 다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표현으로 밑줄 그어주세요. 자, 그 옆에 있는 이번엔 적시성 보도록 할게요. 자, 적시성이라는 거는 적합한 시기라는 거죠. 자, 마케팅을 조사했는데 과거의 그러한 고리타분한 개념에 대해서 측정을 했어요. 그럼 현실 트렌드에 맞지 않으니까 제품을 내놔도 팔리지가 않겠다는 거죠. 적시성이 없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시장조사는 타당성, 두 번째로 신뢰성, 세 번째로 적시성은 갖춘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고 보고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지금 말한 부분들은 정확하게 교재에 표기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 2번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2번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조사의 시기, 조사의 기간, 그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최적의 시점에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자, 트렌드 같은 거, 오류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때? 유행 같은 것도 금방금방 변하죠. 시장 조사하는데 시간이 어떨까요? 한 사람 한 사람 가서 10개, 뭐 20개씩 조사를 한다고 해보세요. 그랬을 때 시간 상당히 오래 걸려요. 되도록 많은 사람한테 다양하게 모든 질문을 다 받아오면 정확한 조사는 될 수 있지만 그 조사를 하는 동안 걸린 시간 동안 그 시간에 의해서 시장 트렌드가 바꿔버리고 나면 그 조사한 정보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조사하는 시기와 조사의 기간을 고려를 해가지고 최적의 시점에 정보를 내놓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이해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 내가 모집단으로 하는 게, 자, 모집단도 좀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죠. 자, 미리 학습하신 분들은 좀 알 수 있긴 한데, 자, 그러면 자, 우리나라에 자, 20대를 대상으로 내가 제품을 팔려고 그래요. 그래서 시장 조사를 하고자 했어요. 그 우리나라 20대한테 전부 다 물어보고 나면 가장 적합하죠. 그런데 우리나라 20대 모든 사람이 한두 명이에요? 엄청 많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 다 조사하고 나면 내가 제품을 시장에 내놓으려고 했던 거에 트렌드가 바뀌기 때문에 시기를 놓친다는 거죠. 제품을 내놔야 될 타이밍을 놓친다는 얘기예요. 그런 조사는 하면 안 되죠. 내가 지금 당장 그 자료가 필요하다라고 그러면 그것에 소요되는 기간, 그리고 그러한 조사를 하기 위해서 내가 쓸 수 있는 비용, 예산, 자, 그리고 이 정보가 필요한 시기, 자, 이 시기에 정확하게 정보를 내놓을 수 있도록 시장 조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조사 시기, 조사 기간에 줄거나 주시고요. 최적의 시점까지 3개는 줄거나 주세요. 자, 3번째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 조사의 특징으로 시장 조사는 어때야 된다? 체계적이어야 된다. 주먹구구식으로 당장 뭐가 조사를 해봤으면 좋겠어 라고 해서 당장 조사해가지고 몇 개 수집한 다음에 시장은 이런 거야. 뭐 그렇게 하면 안 되고요. 표본을 선정을 할 때도 통계적인 확률에 근거해서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게끔 뽑아야 되죠. 자, 이러한 말들은 어떻단 얘기예요? 체계적이란 얘기죠. 네, 체계성. 자, 그 다음 2번째로 있는 거, 객관성. 자, 앞에서도 반복을 했으니까 객관성은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실증성. 실증성. 자, 거기 증자 있죠. 증명하다. 자,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실제로 증명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실증성의 뜻이에요. 자, 그 다음 4번째 보도록 할게요. 간주관성. 자, 객관적이어야 된다고 했어요. 주관적이면 안 돼요. 그런데 여기 뭐 붙었어요? 보니까 앞에 간자가 하나 더 붙였죠. 간주관성은 문화예요. 자, 우리나라에서는 모두가 다 그렇다라고 인정되는 문화가 미국에 가서는 어때요? 인정이 안 돼 버리죠. 그렇죠? 그러면 자, 그러한 한 지역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문화를 뭐라고 하냐면 간주관성이라고 해요. 기존에도 출제된 적이 있는데 자, 많이들 틀리신 부분 중 하나예요. 그래서 간주관성의 의미 정도는 정확하게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시장 조사의 특징에 대해서 지금까지 살펴봤고요. 지금 밑줄구라고 한 부분들은 반드시 좀 기억을 해주세요. 자, 3번 보도록 하죠. 자, 과학적 조사 방법에 의의. 자, 조사의 앞에 뭐가 붙었어요? 과학적이라고 붙었죠. 자, 과학적이라는 거는 누가 봐도 믿을 수 있을 만큼 객관적이고 효과적으로 조사를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죠. 자, 1번에 있는 자, 합리적 의사결정을 위해 유용한 정보를 획득할 목적으로, 여기까지가 목적이에요. 그냥 정보도 아니고 합리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는 정보라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뒷부분, 자, 시장 조사를 실시할 때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획득하는 방법이다.
자, 그래서 정보에 있어서의 특징 중 하나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정보는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고, 두 번째로 그 뒷부분에 있는 거, 자,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지식을 획득을 해야 된다. 믿을 만한 정보여야 된다라는 거죠. 자, 1번은 가볍게 그냥 읽고 넘어가도 될 부분이고요. 자, 2번 봐봐주세요. 자, 현상, 개념, 가설, 검증의 과정을 거친 객관적인 자료이다. 자, 그래서 현상 거기 줄거놓고요. 개념 두 번째 단계예요. 꼭 기억하세요. 자, 세 번째 가설, 네 번째 검증. 다 어렵죠? 다 줄구면서도 어렵죠. 현상, 사회 현상. 고객들이 뭔가 좀 바뀌었어요. 예전엔 그냥 슈퍼 가서 사더니 요새 인터넷으로 사고, 인터넷으로 사더니 이제 가격 비교까지 하고 사지요. 그런 현상, 사회의 현상. 자, 그래서 개념이 잡혀서 이거 문제야. 매출이 떨어져. 문제야. 뭐가 문제지? 그래서 내가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가 어떤 건지 개념을 좀 잡았어요. 자, 그러고 나면 가설을 세우는 거야. 가설. 고객은 이러이러하면 제품을 더 살 것이다. 그러한 가설을 세우는 거죠. 그러고 나면 뭐예요? 시장 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가설 첫 번째 거나 두 번째 것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하나는 버리고. 자, 그런 과정이 검증이라는 과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현상, 개념, 가설, 검증의 과정을 거쳐서 객관적인 자료를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현상, 개념, 가설, 검증의 과정은 줄을 그어주세요. 자, 세 번째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의사결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조사 절차를 체계적이고 실증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자, 앞에 부분하고 좀 더 겹치죠. 지금 말하는 체계적이라는 의미나 실증적이라는 것의 의미가 충분히 받아들여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시장조사에서 의사결정 문제는 뭐예요? 자, 시장조사에서 의사결정 문제는 내가 제품을 내놓을 때 빨간색을 더 많이 제조를 할지, 파란색을 더 많이 제조할지 의사결정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그냥 50대 50으로 생산을 해요? 그런 건 아니죠. 시장에서 더 원하는 색깔을 생산하는 것이 더 많이 잘 팔리고 더 효과적인 방법이죠. 그렇죠? 자, 그러한 것이 의사결정 문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4번 부분 보게 되면, 자, 발생하는 연관성에 대해 가정을 설정하고 이를 체계적, 실증적, 핵심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다. 자, 말의 표현에 있어서 어려운 건 없는데 단어 자체는 조금 그렇죠. 자, 좀 더 풀어서 설명을 하면, 자, 발생하는 연관성에 대해 가정을 설정하고까지 봤을 때, 자, 현재의 사회에서 혹은 시장에서 내가 시장에 있다라고 했을 때 그 시장에서 어떤 문제들이 발생했을 때 이게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가정을 한다라는 거죠. 이것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아 라고 설정을 해놓는 거예요. 그래 놓고 나서 이게 정말 그런가 조사를 해보고 나서 그 데이터를 보고 나서 실제로 원인이 뭐였다라는 거를 밝히게 되는 거죠. 자, 지금 내가 말한 과정을 그대로 진행을 하게 되면 뭐가 나와요? 체계적으로 조사를 했고 체계적으로 조사한 것에 나온 결과, 실제로 증명을 한 거죠. 앞에서 내가 했던 그 과정을 증명을 한 거죠. 실증적으로. 자, 그리고 내가 알고자 하는 내용만 딱 찍어서 그 내용에 대한 문제 해결을 했으니까 핵심적으로 조사를 한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단어가 이러한 지문들이 나왔을 때는 긴장을 좀 하지 말고, 긴장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파헤쳐서 살펴보세요. 이렇게 접근을 하실 때 하나하나씩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많이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5번 봐볼게요. 자, 과학적 조사는 추론에 근거하여. 자, 추론부터 말이 엇갈리다 보니까 추론. 자, 데이터를 조사를 많이 하고 그냥 분석을 많이 한 사람들은 그냥 추론에 대해서 바로 받아들일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좀 더 어려운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추론이란 얘기는 이러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는 이거야 라고 딱 콕 집어서 단정 짓는 게 아니고 추측한다 라고 생각하세요. 단어도 추론이죠. 앞에 추자 있죠. 같이 연관지어서 생각할 때 추측한다 라고 생각하세요. 그 론자는 뭐 같아요? 이론. 그렇죠? 이론을 대강 추측한다.
자, 그래서 5번 다시 앞부분부터 볼게요. 자, 과학적 조사는 추론에 근거하여 추측한 어떠한 이론 그런 부분에 근거하여 기납적 방법 혹은 연역적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기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실증적으로 증명한다는 것을 할 때 시장은 지금 무슨 색을 더 원하고 있어 라는 것을 데이터를 보고서는 빨간색의 개수가 더 많으니까 시장은 빨간색을 더 원하는 거야 라고 하고 싶죠. 근데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에요. 조사 문제가. 그렇다 보니까 통계적인 개념인 가설이라던가 그걸 검증하는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요. 그런 과정을 못 거치는 경우에는 실제로 사회에서 있었던 다른 어떤 사례들 그런 것들 여러 가지를 모아놓고 거기에서 이론을 세우기도 해요. 네, 그게 기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인데요. 여기 시장조사 강법에서는 기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물어보진 않았어요. 아직 시험에 그렇게 나오진 않았는데 연역적 방법은 이론에서 출발해요. 가설에서 출발해서 가설을 검증하는 그 통계적인 과정을 거치는 게 연역적 방법. 자, 기납적 방법 같은 경우에는 사례에 기반을 해요. 사례를 보고선 이러한 경우들이 여러 개가 있었으니까 어떠한 사람들은 어떠한 특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게 기납적 방법이야. 조금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기납적 방법과 연역적 방법이 있다 정도만 알아주세요. 어디에 있다? 과학적 조사 방법에 있다. 네, 그 정도만 좀 알아주세요. 자, 그 다음으로 그 밑에 있는 4번을 보도록 할게요. 자, 시장조사의 역할. 시장조사라는 건 왜 할까요? 내가 제품 내놓고 싶어요. 근데 이거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어요. 혹은 제품을 좀 변경을 하고 싶어요. 근데 어떻게 바꾸는 게 더 잘 팔릴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우에 알아보기 위해서 하죠. 자, 알아본다는 말을 좀 더 유식하게 하면 어떻게 돼요? 탐색한다가 되죠. 자, 그럼 1번에 있죠. 자, 문제 해결을 위한 조직적 탐색을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여기 조직적이란 얘기는 기업 내부에 있는 그런 조직이 아니고 시스템이에요. 체계적이란 얘기죠. 체계적으로 탐색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한다. 자, 2번 볼게요. 자, 불확실성과 위험성의 최소화. 뭐가 불확실해요? 시장에 내가 뭘 내놔도 제품이 팔릴지 안 팔릴지 모르겠어요. 불확실해요. 그런 불확실성과 내가 제품 만들기까지 투자한 돈을 날릴 수도 있죠. 그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시장조사의 두 번째 역할. 세 번째, 고객의 심리적, 행동적인 특성 간파를 통해서 그 특성을 어떻게 간파할 수 있어요? 조사를 하고 나면 조사에 나온 그 고객 데이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걸 간파함으로써 고객 만족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 4번. 자, 타당성. 자, 개념 딱 오죠. 타당성. 그다음에 신뢰성. 두 번째, 신뢰성도 딱 개념 오죠. 신뢰성 높은 정보의 획득 및 의사결정 능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 이것이 다 시장조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번에는 5번 보도록 할게요. 필요성. 자, 왜 필요하느냐? 자, 필요성 같은 경우에는 시장에 대한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제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째로 마케팅 실무자들의 의사결정에 대한 효과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시장조사를 한다. 고객의 니즈를 규정하고, 자, 고객의 니즈 뭐죠? 고객의 니즈. 자, 앞에서도 많이 배웠죠. 그래서 고객들이 필요로 하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고객의 니즈를 규정하고 만족시키는 마케팅 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요. 마케팅 활동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고객들한테 제품을 인지시키는 활동을 더 잘 할 수 있다라는 걸 알려주겠다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할게요. 6번에 자, 고객 만족도 조사의 3원칙. 자, 고객 만족도 조사는 한 번 하고 끝이 아니죠. 요번 연도에 딱 한 번 하고 다음 해에는 안 해도 돼요? 그건 아니죠. 그렇죠? 다음 해에도 해야 되죠. 그래서 고객 만족도 조사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거죠. 요번 연도에도 한 번 했으면 다음 연도에도 또 한 번 더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계속성이 첫 번째 그 원칙 중 하나고요. 자, 두 번째. 자, 정량성. 자, 여기에서
양이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양. 자, 정양적이라는 얘기는 자, 이렇게 수치로 표현할 수가 있는 게 정양적인 거예요. 자, 정성적인 건 좋다, 나쁘다. 그 정도로밖에 판단할 수 없는 게 정성적인 거예요. 그래서 조사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정성적인 게 낫겠어요? 정양적인 게 낫겠어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확하게 의사결정을 하게끔 도움을 줘야 되니까 수치로서 지금 얘는 1 정도고 얘는 한 10 정도야 라는 그 값을 딱 주는 게 조금 더 조사를 하기 위한 목적에 맞겠죠. 의사결정을 하기에 더 도움이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조사에 있어서는 정양적이어야 돼요. 양적. 정성적이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라고요? 좋다, 나쁘다, 싫다. 그 정도의 질적인 정보밖에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질적 정보, 정성적이다와 동일한 맥락에서의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정양적이다라는 얘기는 조금 더 뒤에 가서 더 학습을 하시게 되면 그때 어떤 표현이 나오냐 하면 계량적이라는 또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모든 어떤 책을 보실 때 여기에 집중을 하세요. 양적이다. 이러한 얘기는 숫자로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된다라는 얘기구나 라고 이해를 해주시고요. 정성적이다의 이 성자나 혹은 질적이다라는 표현은 이 질자가 나오는 경우에는 좀 감정적이다. 정확하게 수치로 뭔가 표현할 수 없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학습하시면서 계속적으로 부딪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자, 계속성 밑에 있는 이 정량성에 대해서 이제 의미가 와 닿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번엔 정확성. 정확하게 실시를 하여야 된다. 자, 어려운 부분은 없죠. 자, 7번째 보도록 할게요. 기업 마케팅 조사의 영역. 자, 마케팅 조사를 하게 되면 시장의 잠재력을 측정할 수 있다. 자, 내가 모르는 어떤 수요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시장 점유율 분석. 자, 시장이 이만하다라고 했을 때, 자, 나는 한 이 정도 점유하고 있구나. 점유. 내가 요 정도만큼을 내가 가지고 있구나. 점유하고 있구나. 그게 시장 점유율이에요. 그래서 시장 점유율 분석이 2번째 부분이고요. 3번째는 장기 수요를 예측한다. 장기, 오랜 기간. 그렇죠? 오랜 기간 동안에 수요가 어느 정도 있을 건지에 대한 예측을 할 수 있다. 자, 8번째 부분 보도록 할게요. 자, 마케팅 의사 결정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서 보자면, 자, 첫 번째, 자, 마케팅 계획의 수립과 실행. 자, 계획을 수립하고 났으면 그거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되니까 수립과 실행이 첫 번째 구성 요소가 되고요. 자, 두 번째, 자, 마케팅 계획의 유효 성과 평가. 자, 계획을 한 거가 어느 정도 눈에 보이는 정도의 성과가 있었는지 평가하겠다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째 부분, 자, 마케팅 기회와 제약이 되는 요인. 자, 마케팅에 있어서 잘할 수 있는 어떤 기회도 있지만 잘하지 못하게 되는 그러한 저해 요인, 그러니까 제약사항이 되는 부분이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했을 때 잡아당긴다는 거죠.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그러한 제약 요인을 갖다가 규명한다. 자, 규명도 참 많이 나와요. 규명. 규명. 자, 명확하게 한다라는 거죠. 규자는 좀 어때요? 밝다. 밝다라는 뜻으로 들리죠. 그렇죠. 그러니까 명확하게 밝히는 걸 갖다가 규명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냥 좀 용어를 좀 정확성, 뭐 불확실성, 뭐 그 정도로 쓰지. 특히 이쪽 시장 조사 과목에 가면 이런 규명한다, 정립한다, 설정한다, 검증한다, 가설, 뭐 그와 같은 어떤 용어적인 것들이 좀 많이 나와요. 지금 좀 쉬운 부분에 있어서 먼저 규명이라는 표현이 나와서 설명을 드렸고요. 요인을 규명한다, 정확하게 밝힌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세요. 자,
그리고 나서 자, 이번에는 시장조사의 절차 부분을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도 좀 중요 표시가 되어 있지요. 그래서 여기에서 전체적인 흐름은 1, 2, 3, 4번을 읽으면서 좀 이해를 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그 옆에 페이지에 상단에 있는 그 박스 부분 보이시죠? 문제 규명부터 시작해서 보고서 작성까지 화살표로 있는 거예요. 거기에 있어서는 중간에 어떠한 하나를 비워놓더라도 바로 채워놓을 수 있을 정도로 학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하나하나씩 볼게요. 자, 시장 조사의 절차 종류 중에서 첫 번째, 마케팅 조사의 절차. 1번에 자, 마케팅 조사는 마케팅 문제 해결을 위한 정보의 제공이 주된 목적이다. 너무 많이 반복돼서 이제 다 아실 거라 생각하는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의사결정 문제를 규명하는 것부터로 시작한다. 내가 의사결정해야 될 문제가 무엇이 있는지를 먼저 찾아내야 된다. 그 뜻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문제가 규명되고 나면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요구된 정보를 규명한다. 문제는 뭔지 지금 파악이 되고 났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들을 조사해야 되는지 그 요구되는 정보를 규명해야 된다라는 뜻이죠. 요구되는 정보를 규명한다에다가 줄을 그어주세요. 그럼 좀 더 학습하기에 좀 더 편하죠. 자, 그리고 다음 부분, 만약 문제와 관련된 변수가 명확하지 못하면, 자, 여기서 말하는 또 변수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자, 변수 밑줄 그어놓고요. 또 그 앞에 보면 요구되는 정보를 규명한다에 줄 그어놨죠. 같이 이어주세요. 변수가 그 뜻이에요. 요구되는 정보, 그 정보를 갖다가 하나인 경우엔 변수 1, 두 개인 경우엔 변수 1, 변수 2 그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 문제와 관련된 변수가 명확하지 못하면, 자,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뭘 한다고요? 탐색조사와 사전조사를 해요. 이것도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니까 줄 그어놔주세요. 내가 정확하게 변수가 뭘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좀 더 쉬운 표현으로 요구되는 정보가 뭐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문제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문제가 뭔지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할 경우에는 사전조사, 탐색적 조사를 실시해야 된다는 거죠. 자, 탐색적 조사는 또 다른 표현으로 사전조사라고도 해요. 탐색한다는 얘기는 살펴본다는 뜻으로 볼 수 있죠. 그래서 탐색적 조사나 사전조사는 문헌을 살펴본다든지 그러한 특성으로 진행되는 게 탐색조사예요. 용어가 뒤에 가서 더 많이 나오면 많이 헷갈리세요. 자, 그래서 탐색조사와 사전조사는 줄 그어놓으시고 지금 암기를 좀 해주세요. 자, 그 다음 3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탐색조사에 의해 문제와 조사해야 할 변수 및 정보가 명확해지면 그 다음에 하는 것은 본조사의 계획을 수립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실사를 하게 된다. 이제 어떻게 조사할 건지 설계를 하는 거죠. 설계, 무슨 얘기예요? 계획을 세우겠다는 얘기죠. 어떻게 할지. 그런데 이제 계획이란 표현보다는 이 시장조사 과목에선 표현이 될 때 조사 설계라는 표현으로 사용이 돼요. 자, 몇 번씩 반복하다 보면 용어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4번 보도록 할게요. 자, 실사에 의해 자료가 수집이 되면, 자, 이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분석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분석하고 정리하고 보고서를 작성함으로써 조사가 종료가 된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이 과정을 정리한 게 그 밑에 있는 부분이에요. 자, 첫 번째, 문제 규명. 자, 조사의 목적을 설정한다라는 거죠. 정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사의 목적을 정한다를 좀 더 줄여서 표현을 하게 되면 문제 규명이라고 표현을 하게 되는 거예요. 문제를 규명하고 났으면 이제 조사를 설계하는 거죠. 어떻게 조사를 할 건지 계획을 세운다. 조사에 대한 계획하고 문제 규명 가로 쳐놓고 출제가 되니까요. 순서 헷갈리지 않게끔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조사를 설계하고 나면 이제 나가서 뭐 해요? 실제로 자료를 수집한다. 시장에서 어떠한 것들을 원하는지 시장에 있는 응답자들한테 가서 조사를 하는 거죠. 자료 수집을 한다. 자, 자료를 수집하고 났으면 그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뭘 한다? 자료를 분석한다. 분석하고 나면 어때요? 다 통계 용어만 쫙 나와요. 해석해야 돼요.
이거는 이 사람들이 뭘 좋아한다라고 가설을 세운 게 맞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 분석 및 해석을 하고 나서면 그 다음에 고객한테 시장 조사를 의뢰한 고객한테 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까지. 자, 이렇게 과정을 거치게 되니까요. 지금 말씀드린 과정들 꼭 순서대로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은 자, 여기까지 진도를 나갈 거고요. 자, 지금까지 한 거 한 번만 더 반복을 좀 해볼게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제일 처음에 한 거 시장조사의 개념. 시장조사. 과거에 어땠고 현재의 현상이 어떠니까 미래에 이러할 거라 예측을 해서 내가 이 시장에 뛰어들겠다 말겠다 결정을 하는 거죠.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게 시장조사이죠. 그렇죠? 그리고 시장조사의 특성 두 번째에 있는 부분 중에서 1번 동그라미에 있는 시장조사는 어때야 된다? 타당해야 되고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 적시해야 되고. 자, 2번에 있는 거 최적의 시기에 적절한 시기에 정보를 줄 수 있어야 되고. 자, 3번에 있는 거요. 자, 체계성을 갖추면서 조사를 해야 되고 객관성 있는 정보를 내놔야 되고 그리고 실제로 그 정보가 맞음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되고 간주관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부분으로 가도록 할게요. 자, 과학적 조사 방법. 자, 그냥 조사 아니에요. 과학적이에요. 자, 체계적이어야 된다. 자, 그러기 위해서 과학적 조사를 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자, 두 번째 있죠. 자, 현상에서 시작해서 그걸 갖다 좀 더 구체적으로 개념으로 정립하고 정립. 자, 개념 정립이에요. 개념을 세운다는 얘기예요. 뒤에 가면은 조금 더 자세히 있어요. 파트가 있어요. 가설에 대한 뭐 조건 같은 거에 있어요. 그래서 개념을 정립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현상을 알고 두 번째로 개념을 정립하고 가설을 세우고. 자, 세우고를 조금 더 다른 말로 계속 그 시험지에 나올 때는 가설 설정을 하고 그렇게 표현이 되죠. 설정. 자, 그러고 나서 설정한 가설을 실제로 검증하고 여기서 이게 왜 시장 조사에 나왔냐 하면은 가설을 세운 다음에 검증할 때 그 사이에서 하는 것이 뭐냐면 시장 조사예요. 조사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가설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증을 하기 때문에 과학적 조사 방법에 있어서 이 조사 부분에 이러한 현상 개념, 가설 검증이란 게 나온 거죠. 자, 그 정도 표현하고 다섯 번째 조금 더 있는 그 생소하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었죠. 연역적 방법과 귀납적 방법이 또 과학적 조사 방법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자, 시장조사의 역할 한번 볼게요. 자, 시장조사를 함으로써 우리는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탐색, 정보의 탐색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있을 불확실성이나 그런 위험을 최소화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조사를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또 중요하게 다뤄야 될 부분 중 하나가 기업 마케팅 조사의 영역. 자, 시장 점유율, 그리고 시장의 잠재력, 숨어있는 수요 같은 거, 그다음에 장기 수요를 예측하기 위해서 필요하다. 자, 또 필요한 부분 중 하나가 또 중요한 부분, 마지막 부분은 시장 조사의 절차예요. 순서대로 했을 때 처음에 뭘 알아야 돼? 문제. 문제가 뭔지 알아야 시작을 하죠. 그래서 문제의 정의를 내리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사를 어떻게 할 건가 조사 설정을 하는 게 두 번째 과정. 자, 두 번째 과정 하고 났으면 그 다음에 그 조사 설계한 거에 따라서 자료를 실제로 수집하죠. 그 세 번째 과정. 자, 자료를 수집하고 나면 그 다음에 네 번째 과정으로 뭐예요? 수집한 자료 분석. 분석하고 나면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로 보고서 작성을 하는 거죠. 자, 그렇게 다섯 가지의 과정이 있다라는 것까지 지금 정리해드린 부분은 꼭 기억을 해주세요. 그래서 지금 첫 시간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요 내용들을 처음 보신 분들은 상당히 어려울 수가 있어요. 한글 하는 사람들도 한글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라고 해도 이런 정립 표현 나오지, 타당성이나 신뢰성이란 말 나오지, 정량, 정성적이다, 질적이다, 계량적이다, 그러한 용어들이 나와요. 자, 그래서 단연간의 어떠한 이 통계 분야,
가설을 세우는 어떤 논문에 관련된 분야, 뭐 그러한 분야를 많이 하시지 않은 분들은 많이 좀 와닿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학습을 하실 때 전반적인 내용을 좀 읽어보세요. 그리고 밑줄글하고 말씀드렸던 그 키워드 부분의 단어에 대한 거는 확실하게 자기 것으로 가지셔야지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학습을 효과적으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